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82쪽 정자와 난자가 만나 내가 되기까지, 지난 시간에 사람의 생식기관에 이어서 사람의 발생 과정, 교과서 183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183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은 수정란, 난할, 포백, 착상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람의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수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디에서 수정란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 수정란이 어떻게 해서 어머니 몸속에 착상이 되는지 그 과정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의해야 할 용어는 배란입니다. 두 번째는 수정, 세 번째는 난할, 네 번째에서는 착상이라는 용어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란이란 난소에 있던 난자가 수란관으로 나오는 것을 배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란관으로 나온 난자는 정자와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만나는 장소가, 수정이 일어나는 장소가 수란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수란관에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수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수정된 수정란은 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세포 분열을 한 번을 하게 되면 얘가 하는 게 체세포 분열이거든요. 그럼 몇 개의 세포가 될까요? 그렇죠. 2개의 세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세포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얘가 또 한 번 세포 분열하게 되면 세포가 몇 개가 될까요? 맞습니다. 4개가 되겠죠. 그러면 4세포배가 됩니다. 얘가 또 한 번 세포 분열하게 되면 맞습니다. 8세포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수정란 전체의 크기에는 변함이 없지만 수정란 속에 들어있는 세포의 개수, 그러니까 수정란의 세포 개수는 점점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수정란은 하나였었는데, 하나의 세포였는데 얘가 점점 개수가 2개, 4개, 8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크기는 어때요?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죠. 이런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을 우리는 난할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을 난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난할하면서 세포가 자궁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 자궁 쪽으로 이동해서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포배 상태에, 여기 가운데 텅텅 빈 곳이 보이죠? 이 포배 상태로 어머니의 자궁 안쪽 벽에 파묻히는 현상을 우리는 착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 번 더 배란, 수정, 난할, 착상의 의미를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세요. 자, 세포 분열을 계속 거듭하던 수정란이 약 일주일 정도 후에 어머니의 자궁에 파묻히는 것을 우리가 착상이라고 이야기했죠. 착상한 이후에도 세포는 계속해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기관을 형성하면서 점점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요. 수정 후 약 8주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 수정 후 8주 전에는 도대체 뭐라고 부를까? 이때는 우리는 배아라고 부릅니다. 수정부터 약 7주까지를 우리는 배아라고 부르고,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 이때부터는 태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태아였던 수정란, 아주 작았던 수정란이 점점 자라면서 수정 후 16주가 되면 근육이 발달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별을 구분할 수 있고, 수정 후 24주가 되면 뼈대가 갖추어지고 몸의 방향을 자주 바꾸기 시작하고요.
수정 후 약 36주가 되면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만 움직임은 매우 둔하고 다양한 표정을 짓기 시작합니다. 수정 후, 자, 이제 출산에 임박했네요. 38주가 되면 출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기가 몸 밖으로 태어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38주라는 말은 약 266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출산 예정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주 작았던 수정란이 태어난 아기, 어린 개체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궁 속에 들어있던 이 수정란이 7주 때까지를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배아라고 했습니다. 배아는 체세포 분야를 계속해서 조직과 기관을 만들고 하나의 개체로 성장하게 되죠. 또한 모체의 자궁에서 자라난 태아, 언제부터 태아라고 불렀습니까? 8주 지난 뒤부터 우리가 태아라고 불렀습니다. 수정이 일어난 지 266일, 약 38주 뒤에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는 시기를 한번 예측해 볼 수 있겠지요. 교과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 언제라고 했죠? 수정된 지 며칠 뒤 266일 뒤에 출산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출산 예정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계산해 보면 1월이 며칠이었는지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두 다 30일이라고 치면 30, 30, 30, 30, 30, 30, 30, 30 하니까 3, 8, 24, 240일. 240일 정도 되죠. 거기에 며칠을 더 더해야 되니까 자 봅시다. 1월은 31일까지, 2월은 28일까지, 3월은 31일, 4월은 30일, 5월은 31일, 6월은 30일, 7월은 31일, 8월 31일 여기까지 더하고 나면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여기에 며칠을 더 더하면 23일을 더 더하면 266일이 되거든요. 예정일은 언제? 5월 23일입니다. 잘 계산해 보았나요? 사람이 수정란에서 개체가 되는 과정을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